네, 여러분, 우리 오늘 123페이지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이죠. 첫 번째 줄에 있는 when부터 같이 보실게요.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다시 끊고 콤마에서 끊었습니다. 자, when은 왼절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en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아침에 그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의 he가 가리키는 것은 the king이 되겠죠. 왕. 그래서 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끊고 the man was staring at him. 그 남자가 누구였었죠? 기억나시죠? 왕이 이렇게 구해서 씻기고 그다음에 상처를 붕대를 감아주고 그다음에 편히 쉬도록 옆에 두었던 그 남자가 was staring 빤히 이렇게 응시하다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세요. The man begged, 그 남자가 간청을 했어요. beg 하면은 간청하다, 애원하다, 이렇게 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간청을 했어요. 저를 용서를 해달래요. I don't know you.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해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저에게는 이유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To forgive you. 당신을 용서할 그러한 이유. 앞에 있는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는 무슨 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뭐한, 뭐뭐뭐할, 그래서 니은이나 리을을 이렇게 꾸며주시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러한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를 볼 수 있죠. 당신을 용서할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을 용서할 어떠한 이유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몰라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the king replied. 왕께서 replied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You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당신은 저를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저를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But 그러나 I know you. 저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the man answered. 이 남자가 응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번 시간에 왜 남자가 이제 이렇게 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왕도 그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깨어난 아침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깨어나서 이렇게 깨어났을 때 그 남자가 자신을 우리 왕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남자에게 난 당신을 모르는데 제가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남자가 당신은 저를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래서 과연 어떠한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될지 숨어 있을지 그 뒤에 내용을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last war까지 끊고요. 이제 그 남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지요. 뭐뭐하는 동안에 the last war 지난 전쟁이죠. 지난 전쟁 동안에 끊고 You killed my brother. 당신은 나의 형제를 killed 죽였대요. 당신이 내 형제를 지난 전쟁 동안에 죽였다. 그리고 took my property. property 하면은 재산입니다. 소유물이죠. 나의 재산을 take했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You took my property. 당신은 나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뺏어갔습니다. 지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쟁 동안에 자신의 brother를 이 왕이 죽였고 나의 property, 재산을 빼앗아갔어요. When I knew that, 내가 대절이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뭐 할 때라고 접속사 해석해 주시고요. 내가 알았을 때, 그래서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절입니다. 이 대절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 대절이 목적어 뭐뭐뭐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that은 접속사이고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까지 끊고요. 그리고 이 작은 부분에서도 여기 작은 부분에서도 끊어볼게요. 당신이 had gone. 지금 내가 알았다. 당신이 뭐뭐 했었다. 계속 과거 시제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내가 알았던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이미 더 이전에 한 시점 더 앞서서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를 대과거라고 하죠.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과거나 혹은 과거 완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had 플러스 pp가 되겠죠. 그래서 had pp로 had gone 이라고 썼어요. 당신이 갔었다. 그런데 누구를 보기 위하여,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위하여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to see 보기 위하여, the hermit 그 은자를 보기 위해 당신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그랬을 때 저는 decided to, 저는 뭐뭐 하기로 결심했죠. decide to 하면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to kill you, 당신을 죽이기로요.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on one's way 하면 어디로 가는 길에 once 여기 소유격 넣으시면 되겠고요. So on your way back, 당신이 되돌아오는 길에 내가 당신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아주 깊은 스토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지난 전쟁 때 brother를 잃었고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 은자를 찾아서 왕이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가 되겠어요. 그러나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보디가드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이 은자를 찾으러 왔을 때 이제 이 은자를 찾으러 평민들만 만나니까 이 평민인 척하고 이렇게 혼자 와야 하니 보디가드는 너는 뒤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남겨두고 혼자만 왕이 이제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왕은 혼자 왔었고 보디가드는 이 뒤에 남아 있었는데 보디가드들은 이 경호원들을 I came across, come across 하면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그 경호원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콤마 보이시죠? 콤마 플러스 후에서 콤마 위치, 콤마 후 이렇게 콤마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계속적인 용법이죠. 근데 그것이 어찌어찌하다 앞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보디가드들이요, recognized me, 저를 recognized,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wounded me, wound가 상처 라는 뜻의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 상처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저를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 보디가드들을, 경호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근데 그 경호원들이 나를 알아보고는 저를 이렇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한 것이죠. 이 왕의 보디가드들에게 당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뭔가 되게 스토리가 되게 반전에 반전을 이렇게 지금 거듭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경호원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부상을 입었어요. 자, 그랬는데 although I escaped까지 끊고, 자, 일단 although는 접속사로 뭐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역접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지요. 내가 escape 하면은 탈출하다, 도망가다 라는 뜻인데요. 내가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탈출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였는데,
이 문장은 딱 보니까 가정법 구문이네요. 이 가정법 구문은 제가 한번 설명을 쫙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가정법은요, 일단 if절이 있어요. 만약 뭐뭐 하다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if가 있죠. 그리고 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절에 실제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왜냐면 if절에 if는 접속사이니까 이렇게 작은 주어 작은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주어 진짜 동사가 이제 이렇게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거는 if절에 쓰인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if절에 쓰여 있는 동사가 여기가 보니까 had 플러스 pp죠. 여기가 had 플러스 pp이므로 여기가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if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보고 이 가정법에 이름을 붙인다. had 플러스는 무슨 완료입니까? 과거 완료이지요. 얘는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이렇게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들의 시제를 마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헤드 pp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있는 동사에도 역시 시제를 맞춰줘야겠죠. 근데 이 주절의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가정법 구문의 규칙이에요. 항상 조동사의 과거형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의미를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should, might, could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could까지 이렇게 4가지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형태 있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조동사를 쓰시고 자, 잘 보세요. 조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어떤 꼴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동사의 원형이 와야겠죠. 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데리고 와야 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인 had pp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고자 하는데 아까 조동사가 있었고 조동사 바로 뒤에는 동사의 원형의 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pp가 와야 하지만 had를 원형의 꼴로 바꾸어서 have가 되는 것이죠.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의 이 완성이 되는 동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자면